푸 이행시 알아? 푸 이행시요? 아는 거 하나 있어요. 나도 아는 거 있어. 선생님 먼저 하실래요? 한번 띄워봐봐. 푸! 푸야,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으. 루사. 언제 가만히 있었죠? 언제 연령대가 푸하. 안녕하세요. 닥터푸 임종호 원장. 허니비 박진아 시장입니다. 오늘은 광대 수술하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볼처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실장님, 실제로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볼처짐 물어보시는 분들 많죠? 맞아요, 원장님. 광대 상담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꼭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광대 수술 상담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100% 볼처짐에 대해서도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찾아보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볼처짐의 원인과 잘 생기는 조건, 그리고 해결책까지 완전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볼처짐 이 영상 하나면 완전 정복 기대해 주세요. 정말 기대돼요, 원장님. 우선 볼처짐이라는 게 왜 생기는 건지 그 원리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볼이 처진다는 거는 결국엔 볼에 있는 살이 처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볼살이 왜 처지게 됐냐면 광대 수술을 할 때 바로 광대뼈 위에 있는 볼살을 분리시켰기 때문에, 즉 박리를 했기 때문에 이 분리되어 있던 볼살들이 아래로 처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만일 이 박리라는 과정 없이 광대뼈 수술을 할 수만 있다면 볼처짐이란 건 아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원장님, 그럴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뼈 수술을 하려면 반드시 박리라는 과정이 필요하죠. 하지만 이 박리의 범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소한으로 박리를 하고 수술을 할수록 뼈에서 분리되는 살의 양이 적으니까 볼살이 처질 가능성도 그만큼 떨어지겠죠. 하지만 이게 말처럼 간단하지는 않은 게 뼈 수술을 할 때 박리를 충분히 많이 하지 않으면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숙련된 의사가 아니라면 박리 범위를 최소한으로 하고 수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면윤곽 수술에 숙련된 의사일수록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으로 박리를 하고 효과적으로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원장님, 볼처짐의 원인이 박리 범위 때문만인 건가요? No. 박리 범위는 하나의 이유일 뿐이고 볼처짐이 생기는 원인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박리 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넓은 경우. 둘째, 잘라내는 뼈가 너무 큰 경우. 셋째, 그리고 피부 탄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 그리고 넷째, 볼에 살이 많아서 무거운 경우. 이 네 가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볼처짐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이고요. 이 중에 앞에 두 가지는 수술하는 의사에 의해서 조절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뒤에 두 가지는 수술받는 분의 살의 성질과 관련된 거예요. 이제 차근차근 이런 네 가지 원인에 의해서 볼처짐이 왜 생기는 건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광대 수술하면 박리라는 걸 반드시 한다고 했잖아요. 박리에서 분리되어 있는 살이 수술 후에 원래 위치에 그대로 붙으면 볼처짐은 생기지 않겠죠. 근데 이 분리되어 있는 살이 만약 수술받는 분이 피부 탄력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볼에 살이 많아서 무거운 경우에는 원래 위치에 붙지 않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중력 때문에 슬금슬금 밑으로 내려와서 원래 수술받기 전보다 아래 위치에서 붙는 거예요. 이거를 볼처짐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즉 박리 범위를 최소한으로 하고 수술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같은 박리 범위라고 하더라도 피부 탄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라든지 원래부터 볼에 살이 많아서 묵직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수술을 받더라도 남들보다 볼처짐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아, 볼처짐이 생길 위험이 높은 분들이 따로 있는 거군요. 근데 원장님, 상담하다 보면 광대 수술하면 무조건 볼처짐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오해인데요. 역으로 말해서 광대 수술하면 무조건 볼처짐이 생긴다면 아무도 광대 수술 안 받지 않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안면윤곽 수술 중에서도 광대 수술이 만족도가 가장 높은 수술이거든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얼굴이 작아지고 인상이 부드러워지고 어려 보이는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싫어할 사람이 없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광대 수술 받으신 분들이 나중에 경과 체크하러 오셨을 때 만족도가 아주 굉장히 높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만족도가 높고 효과가 좋은 광대 수술인데 볼처짐 때문에 걱정돼서 수술을 자꾸 미루기만 하다가 이제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광대 수술 받으러 오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볼처짐의 원인 4가지 중에 사실 피부 탄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데 젊을 때 받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미루다가 나이가 들어서 받게 되면 피부 탄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젊었을 때 했으면 볼처짐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역설적으로 나이가 들 때까지 볼처짐 걱정하다가 수술 받아서 결국엔 볼처짐이 생기고 마는, 그것 때문에 리프팅이 추가로 필요해지는 이런 상황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원장님, 그럼 너무 늦기 전에 광대 수술 받는 게 볼처짐을 예방하는 길이라는 건데요. 그럼 몇 살이 전에 받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사람마다 개인차가 큰 부분이라서 어떤 분들은 35세가 넘어도 피부 탄력도 좋고 괜찮은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35세보다 나이가 어려도 피부 탄력이 일찍부터 떨어져 있거나 또는 얼굴에 살이 너무 많아서 무거워서 볼처짐이 걱정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거는 안면윤곽 전문 원장한테 직접 상담을 받아봐야지 내가 광대 수술하고 나서 볼처짐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경우인지 아닌지 알 수 있으니까요. 어디까지나 전문적인 원장한테 상담받는 게 좋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피부 탄력 떨어져 있고 볼살도 무거운 분들은 광대 수술 받지 말라는 건가요? 이런 분들도 당연히 광대 수술을 받으셔야죠. 그런데 다만 광대 수술을 할 때 이런 위험성이 높은 분들은 조심해야 될 포인트가 있고 또 부가적으로 해줘야 될 조치가 있는 것 뿐이에요. 우선 아까 설명드린 4가지 주요 이유 중에 아직 설명 안 드린 게 있어요. 바로 뼈의 절제량인데요. 피부 탄력이 괜찮고 볼살이 무겁지 않은 분들은 이 뼈의 절제량을 마음껏 충분히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피부 탄력이 떨어져 있고 볼에 살이 많아서 볼처짐이 걱정되는 경우라면 이 L절골 할 때 뼈를 너무 많이 절제하게 되면은 분리되어 있는 살이 많기 때문에 처질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뼈의 절제량을 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원장님, 이런 분들도 기왕 광대 수술 받으시는 거 효과를 많이 보고 싶으실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볼처짐의 위험성이 높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의 디테일이 필요한 거죠. 우선 피부 탄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광대 수술과 동시에 리프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리프팅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조금 비교적 젊고 피부 탄력이 아주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은 경우라고 하면은 실리프팅으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고, 만약에 이것보다 나이가 조금 더 있고 팔자주름이 이미 좀 깊어져 있고 특히 앞광대 부분의 볼륨이 부족해서 밋밋해 보이는 게 고민이라면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애플존 광대 수술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거보다 나이가 더 많고 피부 탄력이 아주 많이 떨어져 있어서 누가 봐도 지금도 리프팅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얼굴인데 이제 광대 수술을 같이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개 리프팅이 필요한데 이제 1% 성형외과에서는 광대 수술을 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절개 리프팅을 접목을 시켜서 리프팅 광대 수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 이해됐어요. 근데 원장님, 피부 탄력은 괜찮은데 볼살이 무거우면요? 이런 분들도 있죠. 젊고 피부 탄력은 아주 팽팽한데 볼살이 너무 많아서 무거운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광대 수술을 하면서 아큐로 이 볼살의 무게를 줄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큐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레이저인데요. 우리 얼굴에 있는 살은 배나 허벅지에 있는 지방이랑은 달라서 그냥 빼려고 하면 잘 나오지 않고 울퉁불퉁해지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아큐라는 레이저로 먼저 지방을 한번 녹이고 녹인 지방을 빼내면 울퉁불퉁해지지 않고도 최대한 빼낼 수가 있기 때문에 광대 수술하면서 아큐를 같이 하면 볼살의 무게를 줄여드려서 볼처짐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피부 탄력이 떨어진 건 각종 리프팅으로, 볼살이 무거운 건 아큐로 해결 가능하다는 거군요. 빙고! 빙고! 정리하면 광대 수술 후 볼처짐이 생길 위험성이 높은 이유 4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이 중에 수술하는 원장이 수술 술기로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조절을 하고, 또 수술 받으시는 분의 살성과 관련된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조치들이 다 마련되어 있으니까 내가 볼처짐이 무서워서 광대 수술을 받지 말아야겠다 계속 미루고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쉽게 속담으로 얘기를 들으면 우리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볼처짐 무서워서 광대 수술 안 받겠냐? 이런 말로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제가 장도 맛있게 담궈드리고 구더기도 안 생기게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원장님 죄송한데 속이 네, 닥터푸TV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고령의 경우에 광대 수술을 받을 때 볼처짐을 예방할 수 있는 리프팅 광대 수술에 대해서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세요. 안녕. 부원장님 시작은 문과 졸업은 이과 서울대쯤은 2번 합격 부원장님